안녕하세요. 부처티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뷰포트 메뉴들을 살펴볼 겁니다. 수업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신파일은 저의 블로그와 티스토리에 올려놨으니 블로그와 티스토리에서 자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팅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팅 메뉴에는 라이팅과 관련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Use Default Lighting은 기본 라이팅 모드 폭은 끌게요. 그리고 Use All Light는요 7번 모드 모든 라이팅을 다 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Use Selected Light는요 선택된 라이트만 보는 모드인데 지금은 라이트가 선택된 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까맣게 나오죠. 하지만 라이트를 선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라이트만 보여지는 겁니다. Use Flat Lighting 같은 경우는요 음영을 없애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플랫 라이트를 활용할 때는요 이런 텍스처 같은 거를 확인해 볼 때 음영이 있으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데 이렇게 플랫 라이팅으로 보면 이런 텍스처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음영이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음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Use Flat Lighting은 음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Use No Light 같은 경우는요 라이트 없는 모드로 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어둡게 두고 이렇게 실루엣을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Two Side Lighting 같은 경우는 폴리곤의 뒷면도 쉐이딩을 보여주는 건데 얘가 폴리곤의 뒷면이었잖아요. 폴리곤의 뒷면은 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Two Side Lighting을 딱 클릭해주면 뒷면에도 얘한테 적용이 된 쉐이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섀도우 같은 경우는요 Use All Light를 체크해 주시고 나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버그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 섀도우가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죠. 섀도우를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껐다 켰다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렌더러 메뉴는요 뷰포트를 보여주는 렌더링 엔진을 선택하는 건데 거의 모든 작업은 제일 위에 있는 뷰포트 2.0으로 작업이 됩니다. 레거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요. 옛날에 마야에서 사용되던 엔진인데 따로 추가를 해 놓은 거고 아놀드는 뷰포트에서 아놀드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뷰포트, 아놀드 뷰포트라고 팝업창이 하나 떴는데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씬을 기존에 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건데 렌더링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렌더 시간에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아놀드라고 체크해 놓은 다음에 렌더링을 거시면 이렇게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요. 정지 버튼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정지 버튼 안 누르면 계속해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정지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패널 메뉴는 현재 뷰포트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퍼스펙티브에는 원근법이 적용된 카메라 목록들이 보이고요. 스테레오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어주고 올소그래픽은 원근감이 없는 정사형의 카메라 목록이 보이고요. 룩스루 셀렉티드는 선택된 카메라나 오브젝트의 시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택된 카메라를 선택하고 룩스루 셀렉티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패널의 퍼스펙티브에 퍼스펙 카메라로 나가면 다시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옮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패널에서 움직여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룩스루 셀렉티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은요 현재 뷰포트를 어떤 걸로 바꿔줄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 에디터를 바꿔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에디터로 바뀌죠. 패널 자체가. 그래서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나가주고 그래서 이 패널에는 다양한 패널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하이퍼 그래프 패널 같은 경우는요 노드 구조를 보여주는 패널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아웃은 이 패널을 어떤 구조로 바꿀지를 선택하는 메뉴인데 싱글 패널로 두면 그대로고 투 패널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니까
양쪽으로 나뉘었죠. 3패널 하니까 이렇게 3개로 나뉘고, 그래서 이 패널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줄지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이브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요, 저장되어 있는 뷰포트 구조들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퍼스펙티브 뷰, 뭐 4뷰,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넘어왔었죠. 네, 메뉴는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카메라 시퀀서도 있고, 그래프 아웃라이너도 있고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여기는 티어 로브는요, 현재 뷰포트를 하나의 팝업 창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간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티어 오브 카피는요, 현재 뷰포트를 하나의 팝업 창으로 만들어주는 건 똑같은데, 좀 전에 할 때는 여기서 퍼스펙티브가 나가졌지만 지금은 복사된 팝업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티어 오브 카피를 해서 옆 모니터에 화면을 하나 더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뷰포트 메뉴에 이 아이콘들은요, 거의 다 메뉴에 있는 거지만 없는 메뉴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A를 눌러보면 모든 오브젝트가 사라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카메라에 안 담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다가 이렇게 되면 해결법은 카메라 세팅을 들어가면 되는데 뷰 메뉴에서 셀렉트 카메라를 합니다. 제일 위에 카메라 어트리뷰트에 니어 클립 플랜과 파 클립 플랜이 있는데, 니어 클립 플랜은 올릴수록 얇은 오브젝트가 비정상적으로 투영되는 형상을 방지하지만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잘리고, 내릴수록 작은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지만 크기가 큰 오브젝트가 비정상적으로 투영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파 클립은 올리면 올릴수록 멀리 있는 오브젝트까지 카메라에 담아주고, 내리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파 클립을 공을 2개를 더 붙여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만인데 100만으로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낮춰주면 멀리 있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파 클립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요, 그래픽카드에 더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파 클립, 그리고 여기가 니어 클립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파 클립 플랜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파 클립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 클립이 멀어지고, 그리고 이 파 클립 안쪽에 오브젝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어 클립 플랜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있던 플랜이 앞쪽으로 오면서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잘려 보이게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투영되는 오브젝트들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니어 클립도 적정히 조절하시고 파 클립도 신 파일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어 클립과 파 클립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카메라에 담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보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파 클립을 적정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니어 클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나무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는요, 저 나무가 얇은 부분이 뒷면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폴리곤의 뒷면은 제가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문 같은 경우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투영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니어 클립이 0.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거슬리게 보이지만 1로 올려주면요, 깔끔해졌죠. 대신에 이 니어 클립을 올리면 올릴수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가 오브젝트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니어 클립을 이제 10 올려보면 가까이 가니까 오브젝트 이렇게 잘리는 게 보이시죠? 더 올려볼게요. 100 올려보면 카메라가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아도 오브젝트가 이렇게 잘려버려요. 대신에 멀리 있는 것들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큰 오브젝트를 작업할 때는요,
니어 클립도 적당히 올려주시고 파 클립도 적당히 올려주시고, 그리고 부피가 작은 오브젝트 할 때는요 니어 클립을 낮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뷰포트 조작 또 한번 많이 해보시고요. 카메라 언더 리더도 많이 눌러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요 잘 공부해 두시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인터페이스와 프로젝트, 뷰포트 메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제가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